손님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그 직원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아지지 않았고 그 직원은 그만뒀습니다. 왜였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 속눈썹 리터치가 매출이 될 수도 함정이 될 수도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속눈썹을 시작하면서 리터치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사실 왜 생겼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짐작해 보면 초창기 속눈썹 시장은 스킬도 글루도 지금보다 훨씬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떨어지는 게 당연한 시절이었고 자연스럽게 일정 기간 안에 떨어지면 손봐준다 라는 관행이 리터치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원칙은 확고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초창기엔 저도 속눈썹이 빨리 떨어지면 실력 때문인지 아니면 온습도 때문인지 정확하게 확신이 안 섰습니다. 경험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여느 샵들처럼 3주 안에 오시면 전부 리터치 해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오셔야 매출이 나오는데 손님이 2달에 한 번꼴로 기간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것도 꼭 3주 끝자락에 오셔서 리터치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손님이 한 달을 더 미루고 오셨을 때도 속눈썹이 여전히 유지되는 걸 보고 제 실력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매출에 지장이 크다는 것도 확실해졌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손님한테는 눈 건강, 위생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설명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속으로 아쉬워하실지언정 겉으로는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 샵 원칙은 그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1주 안에 떨어지면 네일샵 보수처럼 그냥 해드립니다. 1주에서 2주 사이에 오시면 비용을 받고 리터치를 해드립니다. 근데 2주가 지나서 오시면 저는 리터치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손님의 관리 습관 문제일 경우가 크거든요. 그래서 다 떼고 속눈썹 전용 샴푸로 클렌징한 후에 처음부터 다시 연장하기를 권합니다. 여기서 리터치와 다시 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리터치는 네일 보수처럼 부분만 보수를 하는 거고 다시 하기는 전부 다 떼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속눈썹 전용 샴푸 서비스 해주는 샵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시간이고 돈이거든요. 그러니 원장님들이 굳이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눈 건강과 위생 때문에 이걸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객단가를 조금 더 높게 책정할 수 있었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걸 정성스럽게 해주니까 그게 저희 샵만의 차별점이 된 거죠. 시스템을 바꾸고 나서 저희 샵을 떠난 손님은 정말 몇 안 됐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렇구나 하고 잘 다녀주셨어요. 오히려 속눈썹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5년 넘게 속눈썹을 쉬지 않고 꾸준하게 받으신 손님도 계셨어요. 손톱도 속눈썹도 제대로만 하면 쉬지 않고 꾸준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 개념이 변질됐습니다. 문제는 리터치가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메인 상품이 돼버린 겁니다. 리터치 기간을 한 달로 잡고 4주 안에 오시면 무조건 해주는 샵도 있습니다. 20분에서 30분, 3만 원. 받고 나서 얼마 안 가서 후두둑 떨어지고 손님은 3만 원 내고 리터치 받으러 옵니다. 리터치가 많다는 건 유지력이 좋은 시술이란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리터치를 전제로 운영되는 구조라는 뜻일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명동에서 외국인들 상대로 공장처럼 빠르게 시술하던 샵 출신 직원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샵은 리터치 회전이 워낙 빠른 구조였습니다. 오래 유지되는 시술보다 빨리 붙이고 빨리 다시 오게 하는 방식이 익숙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직원은 속도만 배웠습니다. 정확하게 붙이는 법이 아니라 빠르게 붙이는 법을요. 명동에서 외국인 손님들은 great 하면서 만족해하며 갔다고 하는데 저희 샵에서는 손님들의 컴플레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정확하게 붙이는 법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근데 리터치 중심 환경에서
몸에 밴 속도는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결국 그 직원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당장 싼 걸 찾는 손님이 너무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손님들만 받으려고 가격을 그렇게 매기면 결국 내 샵이 딱 그런 샵이 되고 내 직원들도 딱 그런 방식만 배우게 됩니다. 샵의 가격 책정은 손님을 고르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직원이 어떤 시술자로 자라날지를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리터치는 원래 매출이 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한 반복으로 변질되는 순간 손님의 눈 건강뿐 아니라 시술자의 습관까지 갉아먹는 함정이 됩니다. 오늘 퇴근길에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리터치는 보수인가 아니면 메뉴인가? 그 답에 따라 같은 단어 리터치가 매출이 될지 함정이 될지 결정됩니다. 뷰티 산업 분석가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